한가위를 보내며 2. 우리 내외가 본래 계획했던 바는 오전 7시에 출발하는 것이었다. 30분쯤 늦어졌다. 캐리어 등 짐을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트렁크에 싣고 출발했다. 내비게이션 상으로의 도착 시간은 거의 4시간쯤 소요되는 것으로 표시되었다. 이런 시간이어서 정체 구간은 없을 것으로 여겨졌는데 오산이었다.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근처에서 정체가 제법 있었다. 갓길까지 통행이 허용되었지만 연휴를 맞아 바깥으로 여행을 떠나는 차량들이 많았다. 양재와 천안에서 길을 잘못 들어 다시 회차하기도 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의 초입인 남북세 나들목에서도 제법 정체가 되었다. 정한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핫바를 2개 구입해서 차로 가져가서 시식했다. 명절 때처럼 포장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고 테이블의 탁자에 앉아 음식물을 지식하기도 하는 모습이 이채로웠다. 휴게소에도 나들이 계획으로 붐볐다. 오랜만의 여행이었다. 낯설기도 했고 기대되는 바도 컸다. 예정된 도착시간 12시 30분을 15분쯤 넘겨서 도착했다. 여행을 준비하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곧바로 목포 방향으로 출발했다. 음식점 예약 시간은 오후 2시 10분이었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다. 복길 선창가 횟집이었다. 처제가 추천해준 맛집이었다. 차들이 줄지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난 때였음에도 객장에는 손님들로 붐볐다. 상을 치울 동안 식당의 전경들에 대한 인정샷을 남겼다. 가을 전어라 했는데 전어 전문점이었다. 회가 먼저 나왔다. 다음은 구이가 나왔다. 마지막에는 튀김과 무침이 나왔다. 튀김은 고구마 튀김이었다. 무침이 나올 때 비빔용 그릇과 공기밥이 나왔다. 2공기만 시켰다. 식사를 마치고 바깥의 평상에 앉아 카레를 드셨다. 그리고 퍼플교를 향해 출발했다. 60km 정도였고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쯤이었다. 앞에 대교를 거친 후 천사대교를 건넜다. 이번에 천사대교까지만 가고 지난번에 천사대교까지만 가고 해체했는데 이번에는 더 가보는 셈이었다. 날씨는 맑았고 쾌청했다. 얼마 후 펄펄교에 도착했다. 온통 보라색으로 되어 있었다. 앉아도 바늘도 박쥐도 새 섬을 연결하는 펄펄교는 가장 최근 핫하게 떠오르는 관광명소로 명성이 자자했다. 바늘도에는 바늘 모양의 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가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온통 보라색이었다. 옷을 보라색으로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해 주었다. 탈의실도 입구에 있었는데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곳이었다. 갯벌에 나가 어패류, 조개류 등을 채취하는 체험도 할 수 있었다. 퍼펄교 자체는 물이 들어올 때 떠오르는 불교로 보였다. 들어오는 입구의 앞에도쯤에는 노후보의 벽화가 있었다. 동백나무가 머린 부분에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곳이었다. 입장료가 5,000원이었는데 유공자 안에 덕에 공짜로 입장했다.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바늘도는 선 모양이 바늘 모양이라고 해서 바늘도라고 했고 박쥐도는 선 모양이 박을 닮았다고 해서 박쥐도라고 명명되었다. 전체를 다 돌아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3분의 1 정도만 맛만 보고 돌아왔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저녁 식사 장소였다. 그곳은 목포에 있는 인동주 마을이라는 곳이었다. 남도 제1의 명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라고 선전하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7명이 예약을 했다가 다시 4명으로 예약 인원을 변경했다. 예약 시간은 오후 7시였다. 처남매와 처제가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은 후 예약을 정정한 것이었다. 퍼펄교에는 인동주 마을까지의 차 운전은 주국장이 했다. 그곳에 도착해서 좌정하고는 식사를 했다. 장모님은 속이 불편하셔서 소주를 2잔 드시는 것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했다. 간장게장과 홍어에 수육 등이 나왔고 기타 김국 등이 나왔다. 식사 후에는 테라스 카페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목포의 핫플레이스였다. 처남매와 홍처제와 조우했다가 일부는 선언의 버피에 참석했고 장인 장모와 조카 등과 함께 버피 시간 동안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장인 장모님이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입맛에 맞지 않아 설탕을 차으셨다. 슈거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시럽으로 해서 액체가 있어 그것을 가져다 아메리카노에 섞어 드셨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단맛이 나지 않아서는 안 되는 듯 했다. 취향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실수였다. 처제의 얘기로는 라떼를 시켰어야 한다고 했다. 장인 장모님도 이제는 거의 구순을 바라보고 계셨고 두 분이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했지만 독자적으로 노인네 두 분이 생활하는 것이 원활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카페는 3층부터 5층까지였고 옥상 형태인 5층에서는 목포 시내와 유달산의 야경을 볼 수 있었다. 케이블카가 움직였는데 파랗게 빨갛게 점 형태로 아스라이 보였다. 예전에 한번 케이블카를 타본 적이 있어 케이블카의 느낌, 감상 등은 추측이 되었다. 목포는 대한민국 4대 관광지에 속한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사진도 촬영하고 동영상도 촬영해 보았지만 형태가 흐릿하게 나왔다. 제대로 본 모습을 재현해내지는 못했다. 법회에 참석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아내가 법문을 했다는 후문이었다. 법회를 마칠 시간에 맞춰 차가 있는 선원 앞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목포에서 광주광역시의 처갓댁으로 귀가했다. 차량은 차량과 내가 운전을 해서 갔다 거의 10시 40분가량에 도착했다. 장인 장모님께 큰절을 올렸다. 수복강령이라고 쓴 봉투에 금일봉을 주셨다. 신주단주 모시듯 하는 사이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곧바로 넉다운이 되었다. 다른 식구들은 아침녘까지 같이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집 주위의 사위는 조용했고 적막강산이었다. 새벽녘에야 회합이 끝난 듯했다. 오전 4시에 끝난 모임이었다. 처남 처제가 각자 집으로 귀가했고 우리만 남았다. 코로나19에 의해 제대로 회합을 가지지 못한 역량으로 보였다. 예전의 형태를 보면 둘째 사이도 새벽녘까지 회합에 동참했겠지만 이제는 환갑을 넘겼으니 체력의 한계를 느낀 셈이다. 거의 하루 온종일 운전을 한 셈이니 녹초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오전 9시경이 되었어야 기상이 되었다. 창문을 여니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부지는 동네 뜻밭으로 분양이 되어 녹색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장인 장모님께 작별을 구하고 다음 여행지로 떠났다. 본래 통상적으로 처갓집에 명절을 찾는 것은 가뭄에 콩나듯이 드문드문이었는데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찾아뵌 것이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시길 기원드린다. 끝.